한 4주 만에 다시 카메라를 켠 것 같아요. 영국 여행 가기 전에 촬영을 했었으니까. 영국 여행은 잘 다녀왔고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갔다 온 이후에는 오자마자 일주일 뒤에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시험을 봐야 돼서 그거 공부하느라 조금 바빴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없었던 거예요. 뭐 셔츠는 올라가긴 했지만 남아있는 재고가 있어가지고. 영상은 어쩔 수 없이 촬영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영상을 더 늘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영국 여행을 화요일 날에 귀국을 했는데 일주일 정도 뒤에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위상기 필기를 봤습니다. 11일 날에 2월 11일 날에 있었던 위험물 필기를 봤고요. 2026년 1회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 철도고등학교에서 봤고요. 마포구가 시험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산구가 조금 더 빨리 보였어가지고 그 선택할 때 그냥 용산구로 했습니다. 페이지 넘길 때마다도 새로운 그 대기 명단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불안해가지고 그냥 용산구로 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4층에 시험실 3번, 3층에 시험실 2번, 2층에 시험실 1번 이렇게 있었고요. 4층에는 또 시험자 대기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여 있으라 라고 해서 거기 있었는데 배터리가 좀 이상한데? 네, 안되겠다. 갈고 와야겠다. 네, 배터리를 갈고 다시 왔고요. 몇 회가 예약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4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내 말씀? 시험 안내 같은 것들을 당연히 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실에 들어갈 때 거기가 아무래도 CBT니까 전자기기 전원을 꺼야 된다.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제출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게 조금 이제 이슈가 됐죠. 저는 공부한 내용들이 다 패드랑 핸드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끄고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저는 공부할 게 없었습니다. 뭐 노트에다가 막 적어간 것도 아니고 막 종이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이 시험 보기 전에 외워놨던 것들을 조금 복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진짜 무슨 기사 시험 고인물 같이 이렇게 손 이렇게 모으고 눈 감고 이렇게 있었어요. 진짜 옆에서 봤으면은 뭐지 싶었을까 싶을 정도로 명상 수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 옆자리는 안 오셨어요. 노쇼를 하셨습니다. 예. 다른 과목이라서 어차피 상관은 안 해도 됐는데 CBT 시험을 봤습니다. 그건 뭐 운전면허 필기 시험 보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시험 형식이었어요. 문제 은행에서 이제 몇 개 문제를 가지고 와서 푸는 그런 형식이었고 문제는 괜찮았습니다. 막 엄청 어렵지도 않았고 막 엄청 쉽지도 않았고 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3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1과목이 일반 과학, 대학교 과학 수준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2과목이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하면서 위험물 표가 나오는 파트고요. 그거 외우느라 좀 힘들긴 했는데 3단이 위험물의 성상 및 취급, 지정 수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탱크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소화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건지 하는 그런 파트였죠. 그냥 생 암기입니다. 네. 이 위험물표 이렇게 짜라락 있는 거 여기 옆에 띄워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외우고요. 위험물 산업기사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공군을 가기 위해서 꿈꾸는 라이언님의 인스타에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요약 노트가 올라왔더라고요. 판매하는 걸로.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보면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해져 있는 교재가 막 있지도 않고 뭐 해봤자 뭐 에듀, 뭐 해커스 이런 데서 나왔을 테니까 그냥 별로 안 내키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문제집에 그냥 필기 정도는 그렇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걸로 했고요. 분기념으로 할인을 한 것도 있었고 그것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이 인강을 들었습니다. 인강을 제가 원래 잘 안 듣는 편이에요. 고등학교 입시할 때도 인강을 안 들었었고 대학교 와서도 싸강을 별로 안 좋아하는 뭐 편하긴 하지만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성격인지라 굉장히 엄청난 결심을 했죠. 인강은 유튜브에서 나합격 클래스 거를 봤고요. 위산기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 재생목록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링크도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봤고요. 꿈꾸는 라이언님의 여행 노트는 총 5회독을 했습니다. 뭐 처음에 혼자서 정독하고
인강 들으면서 또 보고 기출문제 풀면서 또 보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CBT가 2021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기출문제가 시험지 느낌으로다가 있어서 인강을 다 들은 다음에 인강은 정주행이라고 안 하지 않나? 완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채울 수 있었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다 따로 정리를 했어요. 기출문제 2개 정도 풀고 그 다음에는 그냥 기출문제 푸는 영상을 봤어요. 나학교 클래스에서 올라온. 그리고 이제 기억 안 나는 것들이나 좀 중요한 위험물들은 또 거기에다 같이 정리를 하고 하는 형식으로 했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제 글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완전 누가 봐도 그냥 필기 그런 느낌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한 페이지 정도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전날 밤에는 거의 뭐 잠자기 전에 계속 위험물표 보면서 제대로 외웠는지 계속 확인하고, 그래서 총 공부한 시간이 얼마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충 호머식으로다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귀국을 화요일 날에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시차 적응한답시고 안 했어요. 공부를 그냥 쉬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5시간 반, 금요일에는 4시간, 토요일에는 주말이라 집중이 좀 안 돼가지고 2시간, 그리고 일요일에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안 했고요. 월요일에는 7시간 반, 화요일 7시간, 수요일 3시간 해가지고 총 29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너무 날것 같죠? 왜냐면 저는 1과목은 그냥 거저먹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과목은 제가 신수제공과다 보니까 고등학교 화학을 하기도 했었고 대학교에서 화학을 또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짜잘짜잘한 조금 이상한 애들, 지역적인 애들 빼고는 다 아는 내용들이어가지고 1과목은 공부를 거의 안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5일 컷을 낼 수 있었던 게 그 1단원을 어느 정도는 생략을 해도 된다라는 게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모르면은 아예 생판 모르는 내용을 다 해야 되니까 막 주기율표부터 해가지고 그 정도는 저도 다 하니까 일단은 건너뛰어도 됐었다라는 게 좀 괜찮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필기 풀자마자 결과가 나왔어요. 다 풀고 나니까 가채점이긴 하지만은 문제 오류가 날 일은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상 확정된 점수로 말씀드리면은 1과목은 90점, 100점 만점에 90점, 2과목은 85점, 3과목은 75점 해가지고 평균 83.333 whatever 점으로 나왔습니다. 과목별로 8문제 40점 이상을 맞고 과목 총합해가지고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통과기 때문에 조금 커트라인이 좀 널널하게 통과를 했죠. 1단원 덕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필기는 일단 통과를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포스트에도 말하긴 했지만 이제 필기를 봤으니까 실기를 봐야 됩니다. 필기는 아마 한 4월, 5월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복학하니까 이 중간고사 기간이라 살짝 겹치기는 하는데 뭐 미래에 제가 알아서 잘 하겠죠 라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기도 후기를 가지고 올게요. 영상감으로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가지고 올게요. 네. 필기를 합격해서 다행이긴 해요. 이렇게 영상으로 뭐라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존재하니까 필기를 합격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만약에 떨어졌더라면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아까 전에 사실 촬영을 한 번 했는데 이 저녁 시간대라 그런지 좀 유동인구가 많았어가지고 목소리도 좀 작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재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책 읽는 척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혼자 촬영을 해서 그래요. 이게 조금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시선이 좀 분산되니까 괜찮은데 혼자 찍으니까 이게 채널 1주년에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첫 영상이 올라가기 기준으로 1주년을 상정을 했고요. 2월 22일이 채널 1주년이니 24일이었으면 하츠랑 똑같겠지만은 제가 사실상 뭐 데뷔 선배겠네요. 네. 약간 텐션이 혼자 있으니까 조금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사실 혼자 있진 않습니다. 앞에 아주 듬직한 와우가 지켜오고 있어요. 듬직한지는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혼자 있진 않았는데 사실상 혼자죠. 뭔가 인형이랑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와우가 굉장히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 근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봅시다. 영국 여행 다녀온 거는 매일매일을 약간 기록하는 형식으로다가 일기처럼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시면은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재밌었습니다.
해리포터 뮤지컬도 봤고 뭐 굉장히 스펙타클한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이제 튜브 타는 거는 확실히 그냥 눈 감고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에서. 저는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약간 마음의 고향이다의 수준으로 편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라는 언어적인 장벽이 일단 없고 시스템적인 거는 조금 자세한 건 아무래도 모르지만은 전반적으로 좀 편합니다. 영국 가면은 마음가짐 자체가 여기서 한 14시간 정도가 걸리지만은 비행기가 너무 길어요. 그렇지만은 좀 영국이라는 나라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영국 좋아요. 제가 영어로 된 책을 좀 괜찮은 거를 읽고 싶었어요. 약간 들고 다니면서 컨셉질은 아니고 영어로 된 책을 조금 읽고 싶었는데 좀 비유가 완전 영화를 보듯이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책으로 영어 책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장만하고 싶다 였었는데 그래서 영국에 있는 워터스톤즈를 갔습니다. 워터스톤즈는 약간 교보문고 같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영국 곳곳에 있고 규모도 뭐 적당히 있는 편이고 거기서 워터스톤즈에서 책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뭘로 살지를 미리 정해놨었어요. 재미나이랑 떠들면서 햄넷인데 그게 최근에 영화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진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워터스톤즈에서 워터스톤즈에 가가지고 그 책이 있는 평들을 봤는데 표지가 너무 별로인 거예요. 너무 물론 여러 고의심들이 들어간 거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손이 안 가는 그런 책이어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그대로 살지 아니면 다른 책을 찾아볼지 고민을 하다가 5m 옆에 있던 평대에 다른 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책이래요. The Artist라는 책인데 루시 스티츠의 이 책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화려하죠. 그것 때문에 눈길을 끈 것도 있지만 워터스톤즈나 뭐 다른 서점이나 영국에서는 그 책에 관한 짤막한 설명을 적어놓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짤막한 설명을 적어놓는데 짤막한 설명이 조금 더 눈길을 끈 것도 맞아요. 그 햄넷에 비해서 햄넷은 뭐 그런 베스트셀러다 뭐 이런 그런 멘트였었고 이 더 아티스트는 조금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로맨스 소설이다 라는 그런 류의 설명이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가지고 사진 찍어오지도 않았고 그런 소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눈길이 가서 한번 몇 쪽 정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메인 캐릭터가 이 조셉이랑 책 제목인 더 아티스트의 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조카 이렇게 세 명인데 이 조카와 조셉 이름이 프랑스 분들이라 약간 좀 이름 발음하기 힘들어가지고 조셉이랑 조카과는 시점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있더라고요. 소설이 좀 흥미로웠다 그런 전개가. 그리고 비유도 잘 드러났어요. 거기 주출입문이 파란색이었는데 흙먼지로 인해 가지고 조금 갈색으로 바뀌었다 그런 비유를 드러나가지고 좀 영화처럼 이렇게 잘 그려진 그런 심상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기를 바로 골랐습니다. 제가 셜록 홈즈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오감을 이용한 묘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려지는 효과, 심상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이 책이 근데 20파운드였어요. 20파운드. 20파운드면은 지금 환율이 2,000원 정도라고 계산을 해도 4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쌌지만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예비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원래 이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이 예비대학에서 했었던 토크쇼 그 영상이죠. 여기 요 영상. 네, 영상으로는 아마 안 찍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운영 방식이 좀 달라져가지고 아무래도 복잡할 것 같아서 영상으로는 아마 안 만들 것 같은데 작년에는 제가 휴학생이었다 보니까 굳이 가지 않았는데 이번엔 재학생으로.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갑자기 알림이 와가지고 봤더니 쇼츠 하나가 조회수가 10,000회가 넘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계속 조회수를 확인을 계속 하진 않았는데 쇼츠 10,000회는 또 약간 좀 숫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 단위가 네. 감사드리고요. 이 10,000회가 넘은 쇼츠가 신소재랑 허공 관련된 좀 짤막한 딱히 유익까진 안 하는 그런 쇼츠였는데 요새 정시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돼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기획을 해야 되고 또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하는 일정 면에서 아마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아마 영상 하나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로 수요가 있으면. 네, 짤막한 근황 겸 위산기 필기 합격 소식을 알릴 겸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갑자기 마무리 멘트를 하고 있죠. 네,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또 나가려고 해요. 약간 이상해요, 카메라 배터리가. 네. 일단 그렇고요. 이 다음 영상은 수강 신청 브이로그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 것 같습니다. 네. 몰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배터리가 꺼지지 않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